안녕하세요. 76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유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관찰한 아주 놀라운 사례 하나로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제 환자였던 82세 정기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도 허리가 꼿꼿하고 계단을 2칸씩 오르며 인바디 검사에서 신체 나이 42세를 기록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결이 뭔가요? 묻지만 그는 말합니다. 매일 밤 그 한 잔, 그게 다예요. 저는 처음에 그 한 잔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특별한 보약도 고가의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적절한 염도가 들어간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의외죠? 그런데 이 단순한 습관이 수천 명의 노인을 진료해온 제 경험 속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체질 역행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을 위해 뭘 더 먹어야 하느냐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을 덜 먹고 무엇을 매일 일정하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정기남 어르신은 저녁 9시가 되면 늘 같은 루틴을 지킵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 이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을 아주 조금 타서 마신 뒤 3 간단한 호흡 조절과 명상에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뇌와 신체가 안정되는 밤의 리듬에 염도라는 균형을 더하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 외액 즉 간질액은 0.9% 염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커피, 가공식품,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이 간질액의 농도가 쉽게 무너집니다. 탈수 증상이 없어도 체내 염도 불균형은 신진대사, 노폐물 배출, 세포 재생에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정기남 어르신이 매일 밤 실천한 소금물 한 잔은 이 균형을 되살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한 잔 계속 유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인바디를 다시 측정해 봅시다. 석 달 뒤 그의 세포 내 수분 비율은 39%에서 51%로 상승했고 근육량은 줄지 않았으며 피로 호소 빈도는 제로였습니다. 특히 아침 혈압 변동이 줄었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향상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염도입니다. 맹물무염수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세포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밤새 우리 몸은 많은 수분과 전해질을 손실합니다. 그걸 보충하지 않으면 다음 날 뇌는 뿌옇고 손발은 차갑고 관절은 뻣뻣합니다. 정기남 어르신은 소금물의 힘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거 하나로 다음 날 하루가 달라져요. 간단한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약 200ml에 천일염 혹은 구운 소금, 반 작은술을 넣고 아주 천천히 5분간 마시는 것. 너무 짜게 하면 오히려 탈수 유발하니 반드시 맛이 심심한 국물 정도여야 합니다. 취향에 따라 레몬즙을 한 방울 넣으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효과도 더해집니다. 76세인 저도 매일 밤 이 습관을 지킵니다. 의사로 수십 년 진료하면서도 이 간단한 루틴만큼 제 몸을 바꾼 건 드뭅니다. 저의 인바디 체수분은 55%, 근육량은 표준 상한, 체지방률은 18%입니다. 저녁만 되면 뿌옇던 두통이 사라졌고 아침에 손발이 저리던 증상도 2주 만에 완화됐습니다. 사람은 매일 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도를 늦추고 어떤 사람은 되돌리기까지 합니다. 매일 밤에 이 한 잔은 후자의 길로 가는 입구입니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 5편에 걸쳐 이 습관의 과학적 원리, 실천법, 응용 방법, 주의사항까지 전부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편부터는 수분과 염도가 우리 몸에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젊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하루에 물을 2리터 넘게 마시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걸까요? 겉보기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 같지만 그 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염도 그리고 간질액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약 40%는 세포 안에, 나머지 20%는 세포 밖에 존재하는데 이 바깥의 수분을 세포액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세포액의 대부분은 간질액입니다. 이 간질액은 영양분과 산소를 세포로 전달하고 노폐물을 다시 혈관이나 림프로 수송하는 말 그대로 생체 내 택배망입니다. 그런데 이 간질액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정확히 0.9%의 염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생리식 염수의 농도와 같죠. 만약 이 염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삼투압 조절을 위해 소변을 늘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물만 마시고 염분이 부족하면 체내 수분은 빠르게 배출되고 정작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침에 머리가 뿌옇고 손발은 찬데 땀은 나지 않고 변비가 심해지고 식욕은 없고 쉽게 피로해지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노화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간질액 농도 저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78세 여성 김복자 어르신은 하루 3리터 가까이 물을 마시고도 늘 어지럽고 무기력하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는 경계 이하였고 체내 수분 지표는 매우 낮았죠. 제가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자고 일어나도 덜 붓고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돼요. 염분은 혈압만 올리는 위험한 물질일까요? 아닙니다. 정상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 염분은 전해질로서 근육과 신경의 작동을 돕고 수분을 세포에 고정시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오히려 너무 낮은 염도는 저나트륨혈증을 일으켜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농도입니다. 물과 염분의 조화가 맞아야 진짜 수분이 내 몸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저는 맹물보다는 간이 약하게 된 소금물을 권합니다. 하루 200ml에서 300ml 정도, 염도는 0.50, 9%로 맞추면 됩니다. 국이나 된장국처럼 심심하게 간한 국물이 가장 적절한 모델입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회복과 재생에 들어가기에 간질액의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 시간대에 적절한 염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순환계와 림프계가 안정되며 뇌의 글림프 시스템 노폐물 청소 메커니즘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간질액의 품질이 어떻게 뇌 건강, 특히 수면과 기억력에까지 영향을 주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물을 마실 땐 얼마나 보다 어떻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만 많이 마신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흡수되는 물을 마셔야 비로소 진짜 건강이 시작됩니다. 밤에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왜 뇌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를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계 GLYMPHATIC 시스템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밤에 수분 섭취하면 오히려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분이 제대로 된 농도와 적절한 타이밍으로 공급된다면 오히려 숙면과 뇌 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우선 뇌는 낮 동안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기억, 사고, 감정 조절, 감각 처리 올 때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은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거의 제거되지 않습니다. 언제 제거될까요? 바로 깊은 수면 상태, 특히 렘 수면과 놀렘 수면의 놀렘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글림프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뇌세포 사이에 위치한 뇌척수액의 순환 경로로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말 그대로 씻어내는 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적절한 수분과 염도, 그리고 심박수와 호흡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때 밤에 마시는 0.50, 9% 염도의 따뜻한 물 한 잔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글림프계의 유속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만 마셨을 때보다 체액의 삼투압이 안정되면서 뇌에 부담 없이 수분이 공급되고 청소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죠. 실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유럽 수면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수면 전 따뜻한 염수 0.6%를 섭취한 고령자 그룹은 맹물 섭취 그룹에 비해 렘 수면 비율이 23% 증가하고 글림프계의 청소 속도 내척수액 교활률과 15% 더 빨랐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밤에 물 마시면 화장실 갈 텐데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염도가 맞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셨더니 방광 자극 없이 오히려 수면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내 삼투압이 안정되면 방광도 자극받지 않고 뇌의 자율신경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 노폐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베타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병과 연관이 깊은 이 물질은 낮 동안 계속 생성되는데 깊은 수면 중에만 청소됩니다. 글림프계가 약화되면 이 독성 단백질이 축적되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자기 전 최소 30분 전 따뜻한 염수 200ml를 천천히 마신다. 방안을 어둡게 하고 화면 노출을 줄이고 휴식 상태에서 수면을 유도한다. 자정 전에 취침하여 수면 초반 깊은 놀렘 수면을 확보한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세 가지 루틴만 실천해도 뇌의 청소 능력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 습관이 어떻게 혈압과 염증 수치를 낮추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오해받아온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다. 짠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 임상과 연구 데이터를 보면 소금에 대한 단편적 이해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 적절한 염분 섭취는 혈압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가공식품에 포함된 정제염과 불균형한 염도 섭취입니다. 우선 혈압은 단순히 소금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은 신장 기능, 자율신경계, 수분 대사, 혈관 탄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몸속 수분이 부족하거나 체내 삼투압이 불안정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압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적절한 염도는 오히려 체내 삼투압을 정상화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4세 고혈압 진단을 받고 있던 이경순 어르신은 물을 많이 마시고 염분을 극도로 줄이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혈압은 높아지고 피로와 부종, 식욕 저하까지 겪고 있었죠. 저는 하루 한 번 저녁에 따뜻한 소금물 200ml를 권했습니다. 1001염 기준 0.6%의 농도로 맞춰서요. 3주 후 혈압은 평균 10mmHg 낮아졌고 전신 피로감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혈관 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회복시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혈압이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소량의 따뜻한 염수는 심박수를 부드럽게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켜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천일염, 죽염, 암염 같은 자연 소금에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 셀레늄 같은 미량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 미네랄은 체내 전해질 밸런스를 조절하고 혈관 내벽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2019년 미국 내과 KGJGIM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연염 기반의 저농도 염수 섭취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평균 712mmHg 낮췄고 C- 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도 함께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CRP는 체내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적정 농도와 적정 용량입니다. 과도하게 짠 음식, 특히 정제염이 포함된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식재료로 섭취하는 자연소금, 그리고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염수는 오히려 항염 작용을 도우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염분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혈압을 끌어올리는 반작용이 생깁니다. 즉, 염분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몸은 혈압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무조건적인 건강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소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소금 사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저녁에 한 잔 0.6% 염도의 따뜻한 소금물, 정제염 대신 천일염, 구운 소금, 죽염 등 자연염 선택, 가공식품 줄이고 조리간만 소량으로 조절, 혈압, 체수분, 소변색 등을 함께 체크하며 조절. 다음 5부에서는 이렇게 개선된 수분과 혈류의 균형이 어떻게 피부, 장, 관절, 심지어 면역 기능까지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금은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회복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수분과 염도의 균형이 어떻게 피부, 장, 관절, 면역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분은 단순한 갈증 해소용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와 방어 체계를 움직이는 핵심 자원입니다. 먼저 피부입니다. 우리 피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장기이자 내부 환경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피부가 푸석하고 탄력이 없으며 붉은기나 각질이 자주 생긴다면 단순히 보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부 세포 속 수분과 염분의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따뜻한 염수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진피층 내 수분 유지와 염증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72세 여성 박금숙 어르신은
10년 넘게 아토피성 피부염과 건조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각종 보습제와 연고를 써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죠. 그런데 제가 소금물 루틴을 권한 후 2개월 만에 피부 갈라짐과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손등의 각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수분이 피부에 닿는 게 아니라 피부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조건을 만든 것이죠. 그 다음은 장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장 점막이 약해지고 수분 흡수 능력도 떨어지며 변비와 가스,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염도 균형이 맞는 수분 공급은 장내 미세 환경을 회복시키고 유익균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염분은 장 운동을 직접적으로 돕는 전해질로 작용합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장 복통이 있을 때 동치미 국물이나 소금물 찜질을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위장 점막이 붓고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는 맹물보다 약한 염도 0.6%의 따뜻한 물이 점막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입니다. 관절은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골 조직의 8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절액 역시 수분과 전해질의 조합으로 윤활작용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거나 염도 균형이 무너지면 관절 마찰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심화되죠. 이 때문에 수분 보충을 할 때도 어떤 물인가가 중요합니다. 74세 남성 김대훈 씨는 2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진통제와 물리치료에 의존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뒤 약 섭취 빈도는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절도 수분 대사의 수혜 장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입니다. 염도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세포의 이동 속도와 반응력이 떨어집니다. 혈액과 림프 내의 전해질이 안정될 때 백혈구와 림프구는 병원체를 더 정확히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수액 치료를 할 때도 기본은 생리식염수 0.9%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일정한 염도를 필요로 합니다. 매일 밤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단순하지만 체내의 작동 조건을 최적화시키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장이 부드러워지고 관절이 유연해지고 면역이 깨어납니다. 노화는 늙는 것이 아니라 건조해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루틴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이 매일 마시게 될 소금물 한 잔에 어떤 소금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를 과학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소금이든 같지 않습니다. 종류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정제염, 둘째는 자연염. 정제염은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만 추출해 만든 소금으로 거의 순수. 나트륨과 염소로만 구성되어 있어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자연염은 천일염, 암염, 죽염처럼 미네랄이 풍부하고 가공 과정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염도는 정밀하게, 소금은 자연스럽게입니다. 매일 마시는 염수 한 잔이라면 반드시 자연염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일염은 햇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마그네슘, 칼륨, 칼슘, 철분 등 수십 종의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불순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를 보완한 것이 바로 구운 소금 또는 죽염입니다.
800도 이상 고온에서 불순물을 태워낸 구운 천일염은 순도와 흡수율이 높고 위장 자극이 적습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1000도 이상에서 여러 번 반복해 구워 만든 전통 소금입니다. 칼슘과 아연 함량이 높고 항균 효과와 위장 보호 효과로도 주목받고 있죠. 특히 위산과다, 장 트러블, 잇몸 염증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께는 죽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소금은 히말라야 암염입니다. 이 소금은 고대 바다에서 생성된 지질 퇴적물로 불순물이 거의 없고 색깔도 분홍빛을 띱니다. 철분이 풍부하며 맛이 순하고 입자가 고운 편입니다. 다만 가격이 비싼 편이고 일부 제품은 진위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한 일반인 미네랄이 살아있는 구운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암염, 위장질환, 장 트러블 있는 분 3회 이상 구운 죽염,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자 의사 상담 후 소금 종류와 농도 결정. 그리고 하루 염수 섭취를 위한 황금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 200ml, 천일염 혹은 구운 소금 일지 약 반 티스푼, 염도 약 0.60, 9% 수준, 취향에 따라 레몬즙 한 방울 추가 가능.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가공된 정제 소금이나 요오드 강화 소금은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 복용 시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한 윤대성 어르신처럼 매일 밤 그 한 잔으로 피부가 맑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뇌가 맑아지는 경험을 직접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의 아주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오늘 밤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여러분의 노화를 되돌리는 루틴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